지금 보면 그 특검 팀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의제는 뭐냐면 검찰이나 그리고 또 법무부 또는 지난 특검 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수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오혁진 기자님한테 특검팀에서 SOS를 줘가지고 좀 도와달라. 뭐 무슨 SOS가 나왔어요? 네, 뭐 아니 사실상 참고인 조사. 참고인 조사 네. 좀 받으러 나와달라고. 제가 정보사 쪽이랑 군 쪽에 아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그쪽에 그 사람들이 내란 특검에서 허위 진술한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약간 저랑 그 사람들의 친분을 이용해서 네. 그 사람한테 뭐 들었어요라고 하면 가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정보사 사람들이 나와서 지원하지 않으니까 네. 정보사한테 우회해서. 얘기를 들은 그렇죠. 오혁진 기자를 불러서 네. 듣는구나 얘기를. 네. 혹시 녹음한 거 있으면 같이 좀. 그 특이한 게 정보사 분들 만나면 예. 녹취가 안 돼요. 녹취하네요. 아니 녹취가 안 돼요. 왜? 오, 왜요? 녹취가 안 되는 장소에서 만나요. 그리고 야, 예를 특이하네. 들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녹취 기기를 틀어놓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면 이게 어플이 중단돼요. 우와. 어떻게 그런 데가 있죠? 서울 지역에 그런 데가 네, 있다는 네. 말씀이세요? 지하에. 지하. 아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그게 곳. 네. 특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면은 그분들만 알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 어... 더 궁금하네. 거기가 신기하네. 어딘지 너무 궁금하네. 예. 아니 그래서 저 이 얘기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어제 한겨레에서 못다한 이야기. 아, 네네네. 예. 정보사가 사실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계엄을 전후로 해서 그 몽골에 네네네. 가서 잡혀서 돌아오잖아요. 네. 몽골 그 정보 당국에게 송환을 당하게 되지 네네. 않습니까? 북한에 접촉하려고 했었다라는 네네. 게 있고 또 하나는 대만에 정보사가 직접 가서 계엄을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대만 정부에서 입장을 좀 발표해 줘라 뭐 이런 것까지 얘기가 됐었다라는 네네네. 게 언론 보도로 나왔었는데 우리 오혁진 기자가 그 풀스토리를 좀 취재했다고요. 뭐 일부 내용이긴 한데요. 네, 이제 마이크를 좀 세워드리겠어요. 너무 이게 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또 그 군사기밀 약간 이쪽이랑 맞닿아 있다 보니까 네,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만 언급을 하자면 네, 최근에 모 방송사에서 그 정보사 요원들이 저 뭐 몽골에 가서 노크를 했다라고 네.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노크? 네. 노크 기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사원 가서 문 두드린 거죠. 진짜로? 네, 네. 예. 그때 그 변주이고 소설입니다. 소설이라고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아니 어느 대사관에 가서 누가 노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보사 요원이 이제 북한 정보사 대사관 요원 우리 몽골에 정보사 있는 북한 대사관에 그쵸, 가서 노크를 한 게 네. 소설이다. 네. 아니 그리고- 근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말이 안 돼요. 예, 말이 안 돼. 네, 네. 북한 대사관이 북경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2명이라고 나왔어요. 정보사 요원들이 가서 그 정보사의 공식 입장은 뭐였냐면 그때 휴민트망 재건, 그다음에 그 이제 망을 좀 더 넓히려고 네, 그런 이제 공작을 준비를 했다. 예, 그래서 정보사 요원 2명이 파견을 갔다. 그래서 이 작전을 진행한 사람들까지 2명이다. 2명 아닙니다. 몇 명이에요? 1명 더 있어요. 3명. 네. 예,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정보사 에이전트고 이제 몽골에 그 친북 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필리핀으로 예를 들면 뭐 한인회 그런 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친북 단체처럼 그런 한인회 비스무리한 예,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 제가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으로 깊숙하게 말씀드리진 못하는데 예, 그 사람들이 휴민트망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 그 집단이.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장을 만나러 간 거죠. 정보사 요원들이. 그래서 그 친북 단체인 사람들과 실제 북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받고 그러면 우리에게 협조를 해줄 만한 북한 대사관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예. 그걸 이제 대외 공작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몽골 공작은 사실 이게 2021년부터 준비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란이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사실 이 몽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게 엄청나게 군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네네네.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보사, 그러니까 정보 라인에 이게 다 들통이 나고 내부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고소 고발을 하고 네네네.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거냐. 그래서 김종대 전 의원이 개탄을 금치 못했던 그쵸. 그 사건이거든요. 예. 이게 그 천모 씨가 이제 유출을 했던 건데 그분이 이제 정보사
공작 팀장이었어요. 군무원이시고 네. 그분의 가족들까지 강제 전역을 당했어요. 가족들도 군인이에요. 네. 한 명은 부사관이고 한 명은 장교인데 네. 가족들까지 그 이제 군사기밀 유출 그런 거에 연루가 돼서 강제 전역을 당했고 네. 그분이 어쨌든 유출을 했는데 제가 이건 안 나왔던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휴민트 요원들의 명단을 직접적으로 유출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천모 씨가 그 중국 정보당국 출신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그 요원들의 명단을 넘겼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천모 씨가 요구한 금액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근데 1억 6천밖에 못 받아요. 왜 1억 못 받는지 아세요? 왜 못 받아요? 이게 요원 명단이 네. 실제로 정보사 안에 있는 PDF 파일이나 편철되어 있는 보고서가 아니라 네. 그 천모 씨가 알고 있는 요원들의 생김새, 키, 네. 뭐 발치수, 네. 그 어디 학교인지 그냥 노트에 적은 거예요. 생각나는 것들을. 그 이 사람이 블랙인지 화이트인지를 본인이 기억난 대로 적어서 이게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출신 성분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유출된 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그 정보당국 입장에서도 얘가 정확한 자료를 안 줬네 해서 1억을 안 준 겁니다. 아 정보값이 네, 그쵸. 떨어졌구나. 이것도 좀 재밌는 요소고. 아니 근데 이게 지금 2021년부터 시작된 공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계엄과 상관이 없다라고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왜 근데 계엄과 상관없는 이 공작이 정보사의 예. 그 몽골과 대만 공작이 근데 마치 이게 왜 계엄과 연관돼 있는 것처럼 대만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왜냐하면 정보 사령관이 해외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가뜩이나 문상호 사령관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때 이제 해외 그런 뭐랄까 외교안보적인 불확실성 리스크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러면 정보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대만에 간다 그럼 중국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중국에서 몰랐을 거예요. 그걸. 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리고 제가 좀 더 취재를 해봤는데 그때 대만은 군 정보기관이 있지 정보기관이 그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상호가 만난 사람이 군 정보기관 사람이에요. 대만에. 네네네. 그래서 만나서 뭘 얘기했냐 무인기 얘기했습니다. 이거 나온 적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인기를 대만에 가서 무인기 협조를 구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정보사와 드론사에서 평양 작전, 그 평양 무인기 침투 네, 작전을 예, 진행하고 예. 나서 예. 그 이후에 뭔가를 또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제 외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예. 대만 공작이다. 그러니까 무인기 협조를 받았다는 게 대만으로부터 어떤 무인기 협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인기를 날려라? 지원 같은 성격입니다. 무인기 지원. 예. 우리한테 무인기가 부족해서 대만에 있는 무인기를 가져와야 됐던 거예요? 그거 하나 그리고 대만에서도 무인기와 관련된 작전을 좀 진행을 해달라. 그런 두 가지 성격입니다. 아 그러면은 대만에서 넘어온 우리나라 넘어온 무인기가 그 S벳 북한으로 날렸던 그거랑 얘기하시는 같은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저 대학생들이 그것까지는 날렸다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대학생이 근데- 날렸던 거 말고 그 이번에 그 드론 본부에서 날렸던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근데 어쨌든 문상호가 그 대만 군사정보국 사람과 만나서 네. 무인기와 관련된 얘기를 했다. 이거는 정보사 안에서도 확인이 된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는 지금까지 안 나온 얘기라는 네네. 건데 특검이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인 조사 받으셔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한 번도 평범한 시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을 우리 오혁진 기자가 취재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 정보사 안에서도 무인기 공작 차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네. 대만에 출장을 다녀왔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무인기 공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무인기를 사오는 것도 네네네. 있고 실제로 대만의 무인기를 날리는 거 네네. 이거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도 네. 또 확인을 정보사로부터 확인을 하셨다는 네네네. 거죠. 내부에서. 그런데 이것은 외환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향한 어떤 모종의 그 공작이 필요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진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정보사령관이 해외에 나가서까지 작전 내용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정보사 역사상 그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만과 우리가 무슨 어떤 그 대만 당국하고 같이 없어요. 군사 작전을 같이 한다는 게 너무 특이한 상황인 것 그게 같은데. 중간에 미국이 같이 껴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네. 미국 모르게 갔다 온 거예요. 아 이거 되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미국이 모를 수가 없을 텐데. 고소의 위험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서 노상원도 예. 문상호한테 예.
너 갑자기 해외 왜 나가냐 그랬던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상호가 또 다른 커넥션으로 따로 움직였던 그런 노상원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종합을 해보면 그 비상계엄으로 돌아가서 당시에 그 노상원의 지위를 받았던 것은 문상호고 그죠? 그쵸? 예. 네. 그리고 그러니까 문상호한테 노상원을 소개시켜 준 건 김용현이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용현의 지시로 문상호는 노상원 민간인 버거보살인 그 노상원을 만나서 햄버거 집에서 작전 네네. 회의를 이제 하고 거기에 이게 동원된 네. 인원들이 있고 이랬던 건데 그런데 요거 말고 노상원 전략 말고 별도의 라인으로 문상호가 네. 대만 공작을 하려고 했었다. 왜냐하면 이 몽골하고 대만 공작을 이 작전을 준비했던 사람은 그 전에 좌천이 됐던 여단장인 사람이 있어요. 네. 그분이 다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예. 이거는 대령들이 가라. 예. 중령이나 대령들이 가라. 이건 사령관들이 가면 안 된다. 예. 오해받는다. 예. 근데 문상호가 직접 갔다. 네. 예. 이게 몽골은 예. 원래 계획대로 갔다 왔는데 예. 그분 말로는 초짜들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가 몽골에. 났다. 그래서 사고가 네. 났다. 근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저건 내가 작전 저렇게 안 짰다. 저건 내가 좌천당하고 나서 작전이 바뀐 거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문상호는 누구로부터 저는 지시를 약간 받고 움직였을까요? 김용현 지시를 받지 않았을까. 직접? 네네. 원천이는 거기서 아예 배제돼 있어요. 네, 원천이는 아예 패싱당했습니다. 네. 원천이는 아예 패싱당했고. 예. 그래서 원천이라고 정보본부장이 있는데 네. 사실 예. 정보본부장이 모든 정보를 다 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군에서 그죠. 네. 야 그러면 사실은 이게 2차 종합특검팀이 반드시 밝혀야 되는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외환 네네. 유치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오물풍선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무인기 말씀하신 네네.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사실상 우리 측의 도발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들에 대해서 최근에 대통령 사과도 네. 북한 측에 직접 하셨던 유감을 거고 표명했죠. 유감을 표명했던 거고 이런 등등을 종합해 볼 때 2차 특검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말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 참고인 조사는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예. 그러니까 형식은 면담인데요. 예. 그 사실상 참고인 참고인 조사에 조사처럼- 해당하는 받았어요. 네. 예. 아, 기록이 없는 면담을 네, 했구나. 네. 참고인 조사를 했구나. 아, 네. 앞에 세 분이 앉으세요. 네. 특검보하고 이렇게 네, 네. 예. 이거 뭐예요? 어. 네? 물어보고 네. 아 그건 그겁니다. 예. 그럼 이건 이게 맞나요? 아, 네 맞아요. 아시는 게 있나요? 예. 아 그건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왔습니다. 네. 내란 특검 팀에서 이런 식으로 걔가 진술을 했던데 이게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아이고. 그러면 그 뭐 시점은 저희가 뭐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상당히 이제 정보를 가지고 특검팀이 그러면 이후에 정보사의 몽골과 대만 공작에 네네. 대해서 직접적인 수사를 개시할 걸로 보이세요? 그 안 그래도 그 지난주에 관련된 그 무인기 보도 나오고 네. 제가 그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계속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몽골과 대만 현지에 가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내란 특검 팀에서 정보사의 공작 비문이라고 하는 보고서는 다 털었거든요. 근데 이 보고서는 내용을 몰라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네. 그러면 이 보고서에 적혀 있는 내용대로 현지에 가서 예. 실제로 그 요원들이 누구를 만났는지를 대면 조사를 하든지 예. 아니면 그 직접 현지에 갔던 요원들을 출석시켜 가지고 예. 너희들이 접촉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진술을 받아내든지. 네네. 근데 그런 과정이 조금 미흡했던 게 과거 1차 특검, 특검팀에 예, 내란 특검팀 그런 게 있었고 예. 종합특검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형식의 이메일이 계속 와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인력 수급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맞아요. 예. 과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좀 의문도 좀 있습니다. 아니 그거요 뭐 인력이 없더라도 지금 뭐 역사적인 특검을 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누구든 결심해서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와야 되지 근데 않을까라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좋겠는데. 특검이 의지는 확실히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예요. 예. 의지는 확고하고 예. 그래서 특검이 원래는 해야 되는 압수수색 같은 것도 지금 경찰에 이첩을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한 어떤 그 여론조사 대납 관련해서도 새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저도 뭐 지금 듣는 뭐 이렇게 확인된 건 있는데 박형광 기자도 저 사실상 그 저 참고인 조사에 준하는 조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특검팀에? 1차 특검에서는 받았는데 어, 거기에 네. 준하는. 네. 근데 아무튼
2차 특검에서도 되게 고심을 하고 있고 새로 완전히 다 재조사를 하겠다라는 기조를 말했는데 네. 실제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몇몇 분들이 압수수색을 다시 받았어요. 최근에. 네.